무엇이 우리를 그 사람에게 턴키를 맡길 수밖에 없게 하느냐. 믿고 알아서 해주겠거니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요구하지 못할까요?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불편한 상황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해. 그렇게 대접받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 못 받을 것 같아. 버려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키를 넘기는 거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자, 반갑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도배만 하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바닥 깔게 되고 부엌 드러내고 필요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바닥을 좀 깔아놨기 때문에 좀 깔끔해 보이죠. 인테리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준비도 오랫동안 했었고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이죠. 자,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보시기 전에 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든 일들은 다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두려움에, 막연한 그런 두려움에, 막연한 불편함,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다 보면 놓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게 의뢰인이 됐던,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던 역할에 상관이 없이 마음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의 힘에 딸려가게 됩니다. 끄달려가게 되고 그렇게 끄달려가게 되면 원하지도 않는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머리로는 잘 살고 싶었으나 삶은 이 가슴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가슴이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그 삶은 현실은 머리의 그 현상과 머리가 바라는 것과 가슴이 바라는 것에 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수행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 머리의 생각과 가슴의 의도가 간격이 줄어들게 되죠. 이 줄어들게 되면 머리의 생각이 곧 가슴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이 상황과 맞물려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현상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얻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역할에 상관없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을 함에 있어서요, 무엇이든지 일에는 공정이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빨리 배를 채운다고 해도 사발면도 끓는 물을 붓고 뚜껑 닫고 3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듯이 그 3분의 시간마저도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인내력이 없다면 그 사발면을 맛있게 먹을 수는 없겠죠. 자, 집을 인테리어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 계획의 첫 번째는 먼저 철거입니다. 철거할 때도 철거 업체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철거는 잘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루를 해야 되겠죠. 자, 마루 업체를 알아봤는데 이 마루 업체를 장장 5개월간에 걸쳐서 7군데인가 8군데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전시장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루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런 공부도 하게 되죠. 그리고 마루 시공법,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업체를 알아봤는데 이 업체들마다의 그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주겠거니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실수가 있더라고요. 믿고 맡긴다 라고 하는 뜻은요,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고 맡기니까
내 마음 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않게 되면 문제겠죠. 되지 않을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왔다. 브로셔로 봤을 때 그 샘플 이미지랑 다르게 나왔다. 아니면 그 시공자가 마감이 좋지 못하다. 트림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거나, 그리고 또 뭐 재료를 샀을 때 그 재료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많겠죠. 저는 구정마루를 깔았거든요. 강화마루를 깔았는데 그 강화마루에는 한 팩에 16개가 들어있고, 패턴이 좋은 결부터 시작해서 옹이가 있죠. 그 옹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제가 놓쳤던 거예요. 한 판에 박스가 2박스로 나눠져서 담아진대요. 그런데 옹이가 있는 것과 결이 고운 것은 랜덤식으로 섞여진답니다. 직접 본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랜덤식으로 해서 섞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한 박스에 옹이만 잔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알았다면은 처음에 그 자재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시공하시는 분에게 박스에 대한 옹이가 있는 것들에 대한 그 패턴의 분배랄까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믿고 맡겼다라는 거죠. 왜 믿고 맡겼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겠거니,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 작업의 특성상 그 옹이를 따로 고를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력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사전에 의뢰받지 않았으니까. 제가 놓친 부분은 그거예요. 그 패턴을 갖다가 이쁘게 한 10장 중에 1장 정도는 옹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식의 뭔가 정의를 해놓고 그분에게 의뢰를 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또 저런 몰딩 부분 치는 부분, 걸레바지 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공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았다면 안쪽과 마이너스 몰딩과 플러스 몰딩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된다거나 이런 식의 것은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중간에 와서 확인했다라고 하면 이건 마이너스 몰딩이니까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뜯어서 다시 45도로 커팅기로 잘라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믿게끔 했고 우리가 턴키를 맡길 수밖에 없느냐, 이거에 의해서 아웃풋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것을 의뢰를 해야 된다거나 의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그거를 갖다가 간파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사람에게 키를 넘겨주고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내면에서 찾아봐야 돼요. 믿고 맡기는 거는 말 그대로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뭐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품행이라든가 평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고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견고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일수록 가격은 비싸지겠죠. 왜냐하면 그것에 걸맞는 뭐 시설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뭐 노하우라든가 방침, 윤리, 규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율들이 그 시방서가 두꺼워지고 길어질수록 시공을 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높은 업체일수록 코스트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람에게 턴키를 맡길 수밖에 없게 하느냐, 믿고 알아서 해주겠거니,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요구들을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요구하지 못할까요? 이거는요, 아까 처음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불편한 상황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두렵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생각하는 게 싫어. 행동하는 게 싫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 못 받을 것 같아. 버려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불편해.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인상을 찌그러뜨리니까 그렇게 대접받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 내가 불편해.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키를 넘기는 거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자, 저희 같은 타일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시공하고 나면은 끝이에요. 이거 다시 드러내지 않는 이상. 한두 장 정도는 부분적으로 교환은 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시공하고 나면은 철거 100만 원에 타일 가격만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아무리 강화마루라고 할지라도 4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놓쳤던 거죠. 5개월, 6개월 동안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업체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놓친 겁니다.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놓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실수였어요.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내 실수였다. 이 호랑이 무늬를 통해서, 이 데칼코마니를 통해서 내가 반성해야 되는구나. 내가 놓쳤구나. 내 탓이구나. 어떡하겠습니까? 400만 원을 써서 다시 이거를 드러내고 또 다시 깔아야 될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8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는 원목을 까는 게 더 낫죠. 왜냐? 원목마루를 깔면은 기본적으로 800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소요가 되니까 그 타일 하나 까는데 1000만 원을 쓸 정도면 하이엔드급이죠. 퀄리티가 높죠. 하는 사람 수준이 높겠죠. 하나하나 깔 때에도 옹이를 따로따로 보관하겠죠. 패턴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패턴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성의를 들인다는 얘기인 거고, 그만큼 정성을 쓴다는 얘기인 거고. 금액 차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곧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거죠. 그거에 대한 과로, 생각의 과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반성하고 있습니다. 참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놓쳤구나. 이 생각을 놓쳤구나. 마가렛 대처, 영국의 그 수상이 있죠. 그 대처가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그 생각이 말을 만들어내고, 또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은 곧 자기 태도를 만들게 되고, 그 태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표현이 되면 운명이 만들어지잖아요. 고로 생각 이꼬로 운명. 그 생각을 놓쳤던 거죠. 알아서 해주겠거니. 내가 불편한 거를 감내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챙기지 못했던 그 생각, 아니한 생각, 그거를 돌파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키려고, 그거를 알게 하려고 본성이, 우주가 나에게 이런 삶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샘플로 제가 이제 제 인테리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일들은요, 주변에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들은 엄청 많아요. 이 일들의 거의 연속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